요즘 영끌이다 비투다 정말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리가 싸니까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대출 이자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어떡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대출 이자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월재현TV 구독자 여러분, 금융친구 오소련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대출 금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서 정해지거든요. 요즘에는 채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가 오락가락합니다. 기준금리는 쉽게 설명해서 시장금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가산금리인데요. 가산금리는 내 신용도랑 거래 실적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각각 다르게 적용이 돼요. 요즘 대출금리가 어떤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국의 대출금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통해서인데요. 은행연합회의 소비자보호 포털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 여기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출은 절대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 금리를 잘 해주는 은행에서 받는 거고요. 그 금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 은행을 많이 이용해서 그 은행이 주거래은행이 되는 거예요.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무조건 금리가 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마다 특정한 상품을 특판으로 내놓을 때가 있어요. 발품을 좀 파셔야 됩니다. 어떤 은행에 대출을 접수했는데 이 은행이 또 금리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찾아서 다시 이 은행으로 가도 됩니다. 증권이나 은행사, 보험사 대출 모두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거든요. 철회가 보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용대출은 4천만 원까지,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발생한 일부 비용들은 청구가 될 수 있어요. 전체 금융권에서 한 달에 한 번 가능하시고요. 같은 금융권에서는 1년에 2번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를 잘 받는 방법은요. 세 번째, 거래 실적 조건을 잘 채우자입니다. 가산금리를 우리가 잘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산금리에 우대금리가 포함이 됩니다. 거래 실적이랑 금리랑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실적을 못 채우면 금리가 알아서 오릅니다. 카드 실적 채우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 카드 실적은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핸드폰 요금 자동이체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정도 나오시고 핸드폰 요금도 보통 10만 원씩 나오니까요. 요거 두 개만 자동이체를 걸어도 실적을 아주 쉽게 채울 수 있겠죠?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출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급여통장 실적도 채우기가 참 힘든데요. 직장에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급여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있는 이 은행에 급여나 월급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매달 같은 날에 50만 원 이상씩 돈을 보내면 이게 급여로 인식이 됩니다. 같은 은행끼리는 하시면 안 되십니다. 우대금리를 주는 실적들을 좀 채우기가 쉬우시겠죠? 네 번째는 대출금리 적용 방식,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 변동금리가 유리하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변동금리 상품은 시장금리를 따라가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금리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앞으로 금리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좀 유리할 수 있는데요. 고정금리 상품은 보통 3년이나 5년 동안 금리가 딱 확정이 되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도 내가 처음에 약정한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다섯 번째, 대출 이자 내는 방법을 바꾸자입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매월 내는 이자가 같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데요. 이 원리금 균등보다는 대출 원금을 똑같이 나누고 매월 이자랑 더해서 내는 그런 방식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이자를 내시는 게 내가 총 내야 할 이자가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짜리로
3억 원을 3%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30년 동안 매월 126만 4,812원의 그런 금액을 똑같이 내요. 하지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초반에는 좀 내야 될 금액이 많아요. 첫 달은 158만 3,330원을 내고요. 둘째 달에는 158만 1,250원을 내고요. 원금이 계속 갚아지니까 이자가 조금씩 줄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달에는 83만 5,417원을 내요. 총 이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1,995만 7,356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제가 가정한 금리보다 높고 대출 기간도 더 길고 뭐 금액도 크고 하시면 이 금액이 더 많이 차이가 나시겠죠.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신다 하시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는 신용도를 관리해라입니다. 신용도가 안 좋으면 가산금리가 좀 높게 나와요. 이 신용도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연체정보, 그리고 나이스나 KCB 같은 외부 신용평가 신용점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 다른 은행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카드를 얼마나 쓰시는지, 뭐 카드론 이런 거 쓰시는지 이런 거를 이제 쭉 판단을 하거든요. 신용도가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도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6번째는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쓰자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분들이 꼭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대출을 처음 받았을 때보다 내 신용도가 올라갔거나 소득이 더 많아졌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뭐 이렇게 조건이 좋아졌을 때는 은행에 직접 내 금리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되지만 신용도가 좀 많이 올랐다면 비대면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요. 인터넷 뱅킹이나 간편 뱅킹을 통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간편 뱅킹을 통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제 클릭을 해서 0.3%의 금리를 내렸거든요.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아무래도 신용도 관리하는 거겠죠? 거래 실적을 잘 놓치지 마시고 우대금리를 잘 적용을 받으시고요. 대출은 또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바꾸시는 게 좀 유리하시고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한번 써보세요. 대출은 좋은 대출, 나쁜 대출이 또 있죠.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불릴 수도 있고요. 그럼 좋은 대출이죠. 단순히 소비하는데 대출을 쓴다면 요거는 나쁜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설이 언니였습니다.